예, 안녕하세요. 연결됐나요? 연결됐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결됐나요? 연결됐구나.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결됐나요? 소리가 왜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예,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 뭐 추석 잘 보내셨죠? 예, 추석 잘 보내셨을 거고, 사실 이번 연휴가 조금 길었어요. 일주일이나 됐었는데, 연휴 초반에 해외 증시가 워낙에 좋았어가지고, 뭐 기분이 나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연휴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약간 조정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이다 보니까 반도체가 강하니까 뭐 지수가 특히 거래소 지수 기준으로는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죠. 3,600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쨌든 반도체가 지금 너무 좋아요. 반도체가 너무 좋은데 한번 볼까요? 상황을 봅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예. 자, 오늘 근데 쏠림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쏠림이 심합니다. 쏠림이 심해요. 심하게 발생되고 있어요. 뭐 이유는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때문이고요. 반도체로의 쏠림. 이게 어떤 부분에서 심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예를 들면 오늘 거래소가 65포인트 올랐어요. 오늘 현재 기준으로 65포인트 올랐는데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요. 거래소에서 지금 올라가는 게 256개밖에 안 되고요. 하락하는 게 635개입니다. 뭐 3배까지는 아니고 2배가 좀 넘는 한 2.5배 정도 되려나요? 하락 종목이 많아요. 뭐 극단적인 쏠림이죠, 이거는.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은 심지어 지수가 살짝 마이너스입니다. 역시 하락 종목이 많아요. 500개, 1000개잖아요. 오늘은 일단 그냥 쏠림이란 단어로 오늘 시장을 딱 정의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심합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도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으로 강하게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지수 대비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되게 역시나 좀 국한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지만 오늘은 유독 심합니다. 오늘은 유독 심한데 물론 다른 섹터가 안 움직이진 않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초반에는 보면 로봇주도 좀 움직임이 좋고 일단 이제 쭉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바이오가 오늘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습니다. 근데 바이오에서도 제가 제일 선호하던 종목은 오늘 신고가를 또 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별적인 차별화는 나타나고는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그냥 반도체로의 쏠림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일단 결론부터 저는 얘기를 드릴게요. 그냥 제 생각, 지수에 대해서는요. 중장기, 단기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중장기는 그냥 킵고잉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계속 갈 거라고 봐요.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중간중간 쉬는 과정은 있겠지만 근데 이제 단기로는 저는 다음 주 초반 정도가 단기 고점 나올 수 있다. 요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저는 일단 요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일단 중장기로 제가 좋게 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드려가지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제가 뭐라고 했죠?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유동성이라고 아마 계속 강조를 드렸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어디 갔냐? 이게 이제 고객 예탁금이거든요. 고객 예탁금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신고가죠. 예, 계속 신고가예요. 계속 신고가고 지금 뭐 추석 연휴 때 보니까는 그 거래일수를 D+2에서 D+1로 바꾸는 작업들, 하루 결제로 바꾸는 작업들을 또 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현재는 이틀 결제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주식을 사면 혹은 팔면 이 거래일 이후인 10월 14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우리가 직접 계좌에 돈이 출금이 되거나 입금이 되겠죠. 거래일이 그렇다 보니까 예탁금이 이제 이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최근에 지수가 한 번 더 펌핑이 있었기 때문에 더 올라왔을 겁니다. 현재 이제 76조로 나오는데 참고로 코로나 때 최고점이 78조예요. 아마 넘어설 겁니다. 이미 넘어서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유동성 시장이에요. 지금은 따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게 있냐면 되게 옛날 이론이기는 한데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갔다가 역금융장세 가고 역실적장세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요거 혹시 들어보신 분들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요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되게 옛날 이게 일본에서 나온 이론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나온 이론인가 그럴 텐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다 결국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의 꽃은 이 중에서도 이거예요. 금융장세. 이게 주식시장의 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왜냐면 제일 탄력도도 높고요. 제일 탄력도도 높고 그 다음에 오는 장세 자체도 시장 자체에는 긍정적이에요. 금융장세 다음 이 유동성으로 끌어올린 게 실적장세로 가버리거든요. 물론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히려 거꾸로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막 보다 보면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다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고점이 나온다고요. 실적은 지금 현재는 좋은데 여전히 어느 순간 고점이 나오면서 빠져요. 그러면서 역금융 양세로 가죠. 유동성이 말라요. 그리고 결국 실적도 꺾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이 유동성이라는 건 금융장세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중장기로는 킵고잉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계속 올라가요. 빠져도 올라갈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파동이 길 겁니다. 생각보다 파동이 길 거예요. 그래서 뭐 거래소 5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도 제가 진작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어떤 게 CMS 쏘나요? 에이, 뭘 쏴. 10%밖에 안 올랐네. 10%밖에 안 올랐네. 자, 이야기를 좀 이어갈게요. 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가장 메인 아젠다는 유동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간과히 보시면 안 돼요. 응? 이건 진짜 간과히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오래 갈 거예요. 근데 단기로는 일단 제가 조금 쎄한 게 있어요. 그 포인트를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아니, 이렇게 시장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야,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굉장한 강세론자라는 걸.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제 포인트를 찝으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제냐? 잠깐만요. 에픽으로 켜놓을게요.
어디 갔냐. 예. 이때죠. 9월 26일 날, 이제 하락 나올 때, 제가 아마 그 전날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환율 하나가 좀 찝찝하다. 환율 때문에 좀 내려올 수 있는데, 만약에 환율 때문에 내려오면 이건 단기다, 그냥. 금리의 기스가 나는 게 아니라면 지금 시장은 더 갈 수밖에 없다. 자,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시고. 제가 이제 이날 얘기를 드렸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 다음날 그 문제가 조금 불거졌었어요. 근데 제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사실 회복을 하긴 했어요. 아무리 단기를 봐도 하루 빠지고 그냥 끝? 글쎄, 뭐 하루 이틀, 한 2, 3일은 영향 줄 수 있지 않을까 였는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진짜 하루 영향 주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 저는 내주 초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하나가 있는 게, 일단은 먼저 거래소 수급은 지금 무지하게 좋습니다. 거래소 수급은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편중되어 있다라는 건 좀 있죠. 편식이 좀 심한 시장입니다. 지금 편식이 엄청 심한데, 옵션을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시장이 계속 리얼타임으로 열리고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뭐냐면, 추석 연휴 전에 딱 유일하게 찝찝했던 수급이 사실 이거였거든요. 유일하게. 이날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콜을 좀 많이 팔았어요. 그거를 개인들이 사갔는데, 이게 160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개인들이 160억이나 상승 베팅을 했다라는 건, 제 기준에서는 약간, 이제 파생 쪽에서는 패닉 바잉도 일부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그 연휴 마지막 거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래소 지수가 엄청 강했죠. 오늘이랑 좀 비슷했잖아요. 오히려 오늘보다도 거래소 지수는 더 강했죠. 그 와중에 개인들이, 이거 오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오후에 콜로 엄청 가더라고요. 콜로 막 들어가더라고. 이게 옵션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옵션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건 사실은 되게 공격적인 매매거든요. 콜이든 푸시든 간에. 그래서 오늘 일단 현재 기준으로도 그게 연장은 되고 있는데, 이게 오후장에 어느 정도 금액까지 갈지, 만약에 이제 금요일처럼, 금요일이 아니죠. 지난 목요일이었네요. 지난주 목요일처럼 외국인들이 오늘도 콜을 100억 이상 팔고 개인들이 또 1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온다? 이러면은 조금 더 다음 주 초반이 고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초반이라 하면 한 월화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요거 이해 혹시 되셨나요? 요거 혹시 이해되셨나?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그 파생은 처음에 매수로 진입도 가능하고 매도 진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뭐냐면, 개인들이 이 160억을 산 건 이때 좀 팔아가지고 보고 환매수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는데, 이거를 사실 정확하게 개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옵션은 행사가가 너무 많거든요. 그걸 다 일일이 수작업해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미결제 다 체크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정확한 개수하기도 어렵고.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저번에 9월 26일 날 조정 나왔을 때도 비슷한 건데, 환율이요. 사실 이번 연휴 기간에 환율이 더 올랐어요. 보면 지금 1419원인데 연휴 기간 내내 이렇게 올랐습니다. 환율이. 참고로 요때가 이제 환율 한번 휘청였을 때고, 요때 우리나라 지수가 한번 하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요때. 요 올라갔을 때, 요때. 그리고 환율이 다시 꺾이면서 지수가 반등을 했다고요. 그리고 연휴 기간으로 들어왔는데 환율 더 올라버렸어, 오히려 이때보다. 제가 환율은 계속 뭐라고 하냐면, 전 환율 더 갈 거라고 사실 봐요. 근데 환율을 보는 데 있어서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가 빠지고, 환율이 내려가면 지수가 오른다? 전 이건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경향성은 있지만 여기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변동성이 급격하게 진행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마저도 단기다 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환율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지금은 그것보다 이 돈의 힘이 더 크거든요. 근데 어쨌든 환율이 지금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 환율이 올라온 배경은 달러 강세에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올라왔거든요. 달러 강세를 배경으로 하고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그나마 좀 덜해요. 우리나라만 유독 환율이 올라가는 건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건 달러 강세 때문에 사실 올라온 거긴 합니다. 시장 이쪽에 관심이 크게 있진 않아요. 그래도 만약에 아까 옵션 그 수급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파생 쪽 수급에서는 약간의 이상 기류가 있긴 하거든요. 약간 단기 고점이 나올 수 있는 이상 기류가 있는데 그게 어떤 단기적인 조정으로 연결이 될 빌미 정도? 그 빌미 정도는 환율이 만들어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뉘앙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시장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함은 아니고요. 단기로 그런 생각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정도입니다. 저는 여전히 굉장한 강세론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시고 이제 종목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반도체는 행복하시겠죠. 네. 같이 먹고 삽시다. 반도체만 가지 말고. 제가 이제 그 얘기도 했잖아요. 연휴 추석 전에 한 2, 3주 전부터 계속 뭔 얘기했어요. 반도체를 사는 걸 항상 1순위로 둬라고 주구장창 얘기를 했을 겁니다. 반도체가 무조건 1순위. 반도체가 어떻게 사서 넘어가느냐가 1순위. 그 밖에 뭐 바이오 로봇 좋게 보는데, 뭐 수소도 좋게 보고 하는데, 핵심은 반도체. 핵심은 반도체. 지금 반도체가 이따가 뭐 또 반도체만 얘기하는 사람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반도체는 지금 현재와 미래를 다 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현재와 미래를 다 잡았다. 지금 반도체는 일단 현재는 뭐예요? 현재가 일종의 레거시고요. 미래가 뭡니까? 차세대 반도체 얘기하는 건데, 이건 이제 AI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죠. 레거시는 뭐예요? 뭐 디램 가격 얘기하는 겁니다. 디램 가격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냥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가팔라요, 상승 각도가. 그리고 이 차세대 반도체는 결국 이제 AI로 인한 수요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추석 전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이야기죠. 이 AI로 인한 반도체 시장의 확장이 원래 생각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좋아지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면 당연히 이 섹터에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현재와 미래를 다 잡고 있는 섹터가 돼버렸어요. 현재와 미래를. 디램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오면 당장 레거시 업체들은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겠죠, 이제. 주식시장 그거를 미리 반영을 할 거고요. 뭘 보고? 디램 가격 보고 반영하는 거죠. 이게 모두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약간 주도 역할을 하는 건, 뭐 AI도 AI인데, 기본적으로 레거시 쪽에서 나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소부장 기업들도 주가가 꽤 많이 좋아요. 이따 쭉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모두가 좋아요. 다 좋습니다. 나쁜 게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의 유일한 단점은 딱 하나. 많이 올랐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많이 올랐다밖에 없어요. 이 많이 올랐다라는 게, 혹은 뭐 많이 빠졌다라는 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유동성 시장에선 잘 안 먹혀요.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유동성 시장에서는 단순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질 거라는 생각은 되게 위험해요.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거 제가 제 사례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요 비슷한 시장에서 옵션에서 크게 되었다고 이야기도 드렸을 텐데, 심지어 이런 시장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제가 타이밍을 잘 잡아서 한 달 정도 지수가 쉬었어요. 좀 올라오다가 내려와가지고 한 달 통으로 보면 결국 지수는 제자리였다고, 그 당시에는. 그런데도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냐면 지수가 이렇게 막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저는 여기서 이렇게 빠질 자리라고 보고 베팅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제 옛날 얘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됐고, 추가로 완만하게 더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옵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옵션 매수는 제자리만 가도 시간 가치 때문에 그냥 망합니다. 예. 제가 요거 한 달 되고 있다가 망했던 기억.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엄청 강했던 거예요. 강하니까 이런 조정으로 그냥 끝난 거지. 시장이 일반적인 시장이었으면 저는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그 당시에 봤던 건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치 이번 시장에서도 비슷해요. 뭐냐면 지금 또 치고 가잖아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일반적인 시장에선 여기 충분히 특히 한 요 정도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빠질만한데 라고 생각할 만한 지점 맞아요. 예, 이런 자리들은 한번 빠질만한데 근데 안 빠지고 버틴다? 센 거죠. 있는 그대로 센 겁니다. 또 올라오는 거고요. 조정은 짧고, 가격 조정이 나오면 짧게 지나가고, 기간 조정은 조금씩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죠. 박스로. 앞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죠. 이 시장이 세다는 뭐 증거죠. 명백하죠, 이거.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로 좀 넘어갈게요. 그 LG엔솔이 오늘 좀 많이 빠지는 이유는, 이거는 그 연휴 전날 동시호가에 많이 올라서 그거 내려온 게 다예요. 이거는 오른 것도 아니고 빠진 것도 아닙니다. 이게 10%가 빠졌다? 아니, 이거 동시호가에 올라간 거예요. 연휴 전날. 동시호가에, 이게 뭐 패시브 자금 때문이겠죠, 이런 거는. 별 이유 없이 수급으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인 거라, 그거 그냥 내려온 게 답니다. 그건 그냥 내려온 게 다예요. 사실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오히려 조금 올랐을걸요? 이때 워낙 동시호가에 많이 12%인가? 뭐 이렇게 올려버려가지고, 우린 10% 빠져봐야. 자, 그리고 삼성전자 신고가, 하이닉스 신고가,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네요. 자, 오늘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드려보면, 공부를 한번 가봅시다. 심해서 좋네. 3만원 갔었네요. 참고로 시메스는 저희가 오늘 팔았어요. 저는 이제 이날인가? 10월 1일인가? 그러니까 시메스는 제가 아마 이게 포인트라고 했는데, 이 자리가 포인트라고는 했는데, 실제 제가 이때 못 샀다고도 설명드렸을 거예요. 딴 거 보다가. 저희는 이날인가 샀어요. 여기서 샀었고, 오늘 아까 28,400원? 500원 할 때 다 팔았어요. 29,000원인데, 얘는 차트, 그러니까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이 종목은 저는 단기로 그냥 여기 보고 들어갔던 거고요. 이 자리 보고 여기에서 진입을 한 거라고요. 여기서 이 자리 보고 이렇게 진입을 한 거고, 한 10% 나오죠, 이 정도면. 얘는 여기를 뚫으면 사실 얘는 좀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자, 로봇 얘기로 한번 가볼까요? 로봇 좀 봅시다. KNR도 오늘 좋네. 반도체 얘기는 이따 많이 할 테니까 로봇 얘기. 제가 로봇은 처음에 대장주로 제가 아마 사면을 언급을 드렸을 거고, 그 가능성이 또 있는 주식으로 KNA 시스템을 또 언급을 했을 텐데,
저는 최근에는 CMS가 좀 되게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마치 사면이나 KNR 시스템 올라오기 전 차트라고 보고 있어요. CMS를. 그래서 제가 CMS를 얘기를 자꾸 드렸던 거고요. 요런 차트입니다. 요런 차트인데. 사면 올라오기 전이랑 좀 비슷해요. 예.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합니다. 사면 같은 거 이제 급등하기 전이랑. 얘는 이미 급등을 했고. KNR 시스템도 저는 좀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이것도 꽤 높아 보여요. 아니 뭐 그거 가지고 바가지가 긁힙니까? 단기로 수익 났으면 팔면 되지 뭐. 올라오면 좋은 거죠 뭐. 안 그래요? 솔직히 오늘 예를 들면 시메스 같은 거 11% 12% 오른다? 주주들은 되게 좋아할 만한 일이죠. 왜냐면 사실 오늘 장이 반도체 아니면 볼 게 없는 시장이 맞아요. 오늘 시장은. 지난 10월 2일 그 연휴 전날 장도 똑같았어요. 반도체 아니면 볼 게 없는 장이다. 제가 아마 그렇게 얘기를 드렸을 텐데 오늘 장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이 딜레마가 뭐냐면요. 반도체 아니면 볼 게 없는데 반도체는 너무 올라서 손이 안 나가요. 이거 공감 되시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거 공감 되시나요? 지금 오늘 장도 그렇고요. 10월 2일 시장도 그래요. 금일장. 지금 이틀 연속. 그냥 딱 요런 시장이에요, 지금. 딴 게 아니라. 반도체 아니면 볼 게 없어. 반도체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손이 안 나가. 손이 안 나가, 손이. 이게, 그러니까 연휴 전. 딱 이날 기준으로는 약간 그래요. 이날 기준으로는 이제 손이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석 전에 계속 뭐라고 했어요. 추석 연휴 전에 1순위로 해야 될 게 1순위가 반도체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제가 계속 강조를 했을 거예요. 그게 더 극단적으로 지금 쏠림이 돼버렸어요. 이 정도로 극단적이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반도체 아니면 볼 게 없는 시장이 돼버려 있어요. 물론 그 외의 섹터들에서도 움직이는 거 있습니다. 반도체라고 다 가느냐? 또 뭐 그렇지는 않아요. 또 보면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TLB는 오히려 차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별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들은 차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TLB 이거 대덕전자에서 분사한 회사죠. 반대로 대덕전자는 오늘 또 셉니다. 네. 세고요. 저는 오늘부터는 반도체 따라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물론 종목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시장을. 단기로는 다음 주 초반 정도가 고점이 나올 수 있다로 제가 본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아마 요게 현실화가 되면, 요럴 때 반도체가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근데 거꾸로 사실은 그때 봐주는 게 좋아요. 반도체는 여전히 봐야 돼요. 반도체는 여전히 봐야 되는데, 지금 부담되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라고요. 들고 있는 사람은 사실 팔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딱 들고 있는 사람은 그냥 봐도 되는데, 신규 매수하기에는 손이 안 나가는 시장이거든요, 이게. 근데, 또 저번처럼, 단기 조정이 만약에 나왔는데, 그때도 아마 질문이 팔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이때 반도체 뭐뭐 종목 팔아야 되나요? 뭐 해야 되나요? 사실은
사도 될까요가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사도 될까요가 나와야 되는데 상당수는 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날 지수가 100포인트 빠지니까 뭐 속된 말로 쫄아서죠. 쫄아서. 아닌가요? 뭘 사도 될까요라는 질문이 안 나오고요. 그날 9월 27일이에요. 27일. 뭐 팔아야 되나요? 뭐 팔아야 되나요? 이제 반도체는 끝났나요? 뭐 이런 질문들. 요 밑에 질문들을 많이 하십시오. 요 밑에 질문. 아셨죠? 왜 사야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얘기한 단기 조정이 진짜로 나온다? 사야 돼요. 근데 조정이 어느 폭까지 나올지는 모르죠. 분할로 사면 되죠. 아셨죠? 아셨으면 5번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뭐 팔아야 되나요?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진짜 이때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채팅창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은 없더라고요. 사실 그때 샀어야 되잖아. 뭐 결론적이긴 하지만. 이번에도 조정 나오면 사야 된다고요.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뭐 종목도 좀 봅시다 이제. 진짜 시메스가 세긴 세네 오늘. 아까 장중에 원익도 엄청 세더라고요. 원익하고 원익 홀딩스가 바이오 한번 볼까요? 바이오. 온코닉 얘는 이제 무상 권리락 때문에 오늘 점상인가 보네요. 야, 온코닉 진짜 오지게 이거 진짜 오지게 먹네. 이거 오늘 권리락 했어요. 온코닉 테라피틱스. 무상증자 권리락. 와, 큐리옥스도 이것도 끝도 모르게 가네요. 반도체가 오늘 조정이긴 한데요. 글쎄요, 좋은 것들은 또 가요. 에이프릴바이오. 바이오가 오늘 에이프릴바이오는 제가 바이오 탑픽이에요, 사실. 제가 바이오 얘기했던 것들이 쭉 있죠. 에이프릴, 와이바이오, 보로노이, 그다음 온코니, 그다음 오름테라, 그다음 메지온이었나? 하나가 더 있는데? 뭐지? 에이프릴, 와이바이오, 보로노이, 온코니, 오름테라, 메지온. 왜 하나가 생각이 안 나지?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뭘까요? 근데 그거 말고도 좋은 것들이 많긴 하거든요. 토모큐브. 순수 바이오가 아니라서 내가 깜빡했구나. 토모큐브. 여기서 확장해서 보면 그 토모큐브는 제가 지금 순수 바이오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요런 이제 장비 만드는 요런 애들, 바이오 장비라고 해야 돼? 바이오 소부장? 약간 요런 애들 보면 그런 종목들 지금 은근히 좋아요. 그게 큐리옥스도 약간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그런 종목이고, 그 프로티나도 그런 종목이. 프로티나 오늘 어떻게 됐나? 25% 올랐네. 얘도 이제 그런 류의 종목이고요. 프로티나. 저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시어스테크. 시어스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거. 이런 부류가 사실 요런 이제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바이오 소부장 같은 종목들이거든요. 다 좋아요. 얘네들 차트 한번 보시면 다 좋아요. 안 좋은 게 없어요. 심지어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이런 시장도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보다 얘네가 상승률은 훨씬 높을걸요? 얘는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토모큐브, 큐리옥스, 프로티나, 시어스테크 이런 거. 여튼 이런 것들. 근데 다 좋던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딱히.
오늘 뭐 바이오가 조정 받는다 맞는다 하는데 에이프릴은 신고가고, 그쵸? 보로노이도 사실 지난 거래일날 신고가 이미 가고 있었고 신고가 레벨에 있잖아요, 주가가. 온코닉은 뭐 점상 같고, 오름테라 그것도 뭐 거의 신고가 레벨이네. 메지온도 오늘 올랐네. 얘도 신고가네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바이오가 안 좋다 하는 건 뭐 알테, 삼천당, 리가캠, ABL 이런 거 빠지면 이제 반도체가 안 좋다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또 좋게 보는 종목들은 자기들만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이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아휴, 유리기판 오래 쉬었죠. 오래 쉬었습니다. 유리기판 좋죠. JNTC 이거 많이 올랐죠. 계속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정석 차트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잖아요.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여기가 저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정받고 박스 한 적당히 한 2달 이렇게 딱 그리고 그 다음 올라가는데 돌파하고 안착하고 이렇게 N자로 이렇게. 이거 너무 정석 차트라서 심지어 그 사이에 보면 여기서 돌파하고 안착할 때 이 앞선 고점 자리도 있고 이 밑에 뭐가 있어요? 기준선이 있죠. 보통 요러면 요 사이에 저점 주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딱 요 사이 밑꼬리 저점 주고 땡겼어요. 진짜 완전 이런 차트는 좀 뭐죠?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되게 좀 깔끔한 차트라고 해야 되나? 참고로 이건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와운의 공개 방송에서 추천 나갔던 종목입니다. 이 자리에서요. 지금 근데 얘도 좀 슈팅이 많이 나왔네, 이제. 이거 차트 보이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차트 보이시죠? 이런 차트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정도의 해석은 할 줄 아셔야 돼요. 되게 기본 차트입니다, 이거. 되게 기본적인 파동이고 되게 설명하기 좋게 움직임이 나온 차트 패턴이라 제가 이런 거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여기서 얘기를 했다, 그거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차트 패턴이 너무 교과서적이라 이런 거는 이렇게 딱딱딱 설명드리면 도움이 되시겠죠? 잠깐만요. 자, 4세대 반도체 이쪽은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많이 안 올랐어요, 이쪽. 확실히. 뭐 온디바이스도 그렇고 유리기판도 그렇고 필옵틱스 얘가 대장이죠. 저번에 쉬었다가 얘도 결국 N자 조정이네. PI 여기서 돌렸네 결국. 근데 이제 제가 2차전지 얘기 잠깐만 좀 드릴게요. 지금 2차전지가 이거는 근데 2차전지 얘기는 저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데, 2차전지를 예전에 하락일 때 물린 거라면, 그냥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 중이라면 홀딩 하셔야 돼요. 이건 홀딩 하셔야 돼요. 근데 뭐 매수가랑 얼마 차이가 안 나거나 최근에 들어간 거라면 저는 이 종목 교체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각자 입장이 전 다르다고 봐요. 제가 왜 이렇게 보냐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왕 예전에 물려가지고 막 그런 거라면 뭐 팔 이유는 밖에 없다. 근데 최근에 들어간 거고 뭐 이런 거면 굳이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지금은 반도체가 엄청 세기는 한데요. 2차 전지가 약간 천덕꾸러기긴 하죠, 지금. 근데, 특정 타이밍에는 또 2차 전지만 가는 시장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저는 딱 이렇습니다. 생각이 딱 이분법적인데, 예전에 물린 사람들은 홀딩. 최근에 뭐 얼마 물린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면, 굳이 내가 2차 전지에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 가격 바닥은 나온 섹터다라고 봐요. 시간이 근데 좀 필요하다. 삼성전자도 지금 잘 나가는 삼성전자도 바닥에서 몇 개월을 기었죠? 작년 11월부터 올해 한 6월까지 한 8개월을 바닥에서 헤맸어요. 응? 지금 잘 나가는 삼성전자도 이 바닥에서 한 8개월 정도를 헤맸다고요. 전 2차 전지가 약간 이런 구간에 있다라고 사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이런 시기가 한 번은 올 거다.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해되셨으면 3번이요. 예. 단기적인 매력이 높은 섹터는 아니에요,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얘기 좀 드릴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섹터로, 분류할 때 보면, 보세요. 지수 측면에서 분류를 할 때는 반도체, 뭐, 바이오, 2차 전지 이렇게. 얘네가 이제 시총 상위 단에 다 있으니까. 섹터 분류를 할 때. 그리고, 이게 집단으로 좀 보는 섹터가 하나가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방원이라고 해서, 얘네가 조선, 방산, 원전이잖아요. 전 심지어 뭐라고 했죠? 조방원 플러스 엔터까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얘네가 은근히 시장에서 되게 독특한 포지션의 섹터예요. 이 조방원이라는 섹터가 되게 독특한 포지션이었다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지수가 약할 때 얘네가 방어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어요. 한동안 얘네가. 그러면서 이 주식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주도 섹터 역할을 많이 했죠, 그동안.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들이 이쪽에서 많이, 뭐 방산에서는 하나에어로, 그렇죠? 조선에서는 하나오션, 원전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이제 대장주들을 필두로. 여전히 이 조방원 이렇게 해놓고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방사는 조금 솔직히 부담되고요. 조선은 더 가긴 할 거라고 봐요. 조선은 전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단기적인 과열 구간들이 있었다. 그걸 지금 해소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 생각보다 좀 지리하게 갈 수는 있다. 근데 조선도 조선과 조선기자재 나눠서 보긴 해야 되는데, 확실히 최근에 단기 슈팅이 나온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그 기간에 신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또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요. 조선은 사이클이 길어서, 산업 사이클이 길어서 이러고 끝날 섹터는 절대 아니죠. 방산전 좀 비싸다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원전인데요. 원전은 자, 오늘 보면요, 일단 여기가 조선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안 좋죠. 조선 전반적으로 오늘 조정이죠, 이렇게. 이쪽에 이제 방산 종목들이 많은데 방산하고 우주항공 섞여 있어요. 방산도 사실은 오늘 그냥 그래요. 하나여로 지금 대표주가 이렇게 LRG 넥스원 이렇게 빠지고 있죠. 지금 오늘 올라가는 건 인텔리안, 뭐 비츠로, 한양디지털, 이거 다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주식들입니다. 방산의 대표주는 현대로템, 하나에어로, LRG 넥스원 이거 세 개잖아요. 셋 다운은 안 좋아요. 조정이죠. 오늘 원전은 좋아요. 전 두산에너빌리티는 아마 또 신고가 갈 거라고도 얘기했던 종목일 거예요. 아유, 보성파워텍 역시만. 원전에서 제 탑픽은 얘라는 얘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보성파워텍.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많이 싸다, 얘는. 제일 많이 올랐네요, 오늘.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원전은, 오늘 원전만, 즉, 조방원 중에 오늘 원전만 세요. 그러니까 조방원 중에 오늘 원전만 세다고요. 이거 이유가 뭘까요? 오늘 원전만 센 거는 이거예요. 오늘 시장이 뭡니까? 반도체 아니면 볼 게 없는 시장이죠.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쏠림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장이죠. 그렇죠. 결국 이게 다 그거죠.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좋은 것도 레거시 디램 가격의 상승도 있고, 이제 근데 AI로 인한 이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이게 제일 이제 메인인데, 원전도 이제 사실 그런 거죠. 그런 개념. 같은 개념이죠. 반도체랑 원전 완전히 다른 섹터지만 지금 다 AI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공통점이 있죠, 사실. 원전의 유일한 단점은 정부 수혜를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현 정부가 원전을 그닥 뭐 선호하진 않잖아요. 그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이거는 글로벌 트렌드인데. 글로벌 트렌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점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하나, 그래도 이 글로벌 트렌드 무시 못합니다. 결국은 또 신고가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심지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신고가 또 얼마 안 남았네. 전 두앱이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종목들 한번 쭉 보고 이야기 드릴 또 종목 있으면 이야기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0시 50분이네요. 오늘은 방송을 11시 반까지 진행을 할 거거든요. 11시 반까지 진행을 할 건데 봅시다. 이제 제가 지금은 설명하는 데 좀 집중을 했고요. 종목들을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오늘 두 종목을 입절을 했어요. 아침에 FST랑 시메스. FST 얼마 전에 3만원 깨질 때 샀었거든요. 이때 샀었는데 어느 정도 입절을 했고, 일단 미코도 좋네. 차트가 뭐 이상해졌다.
프로티나 씨. 자. 아, 완전 좋다. 근데 보송 파워텍 차트가 사라르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결국 장대한 봉을 쐈네. 수산밥캔. 최근에 IT 대형주 중에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얘거든요. LD플,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오늘도 좋죠. 얘가 이제 실적 시즌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또 내일부터 주말인데 이번 주말 지나고 나면 이제 실적 시즌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 얘기 잠깐 하면 실적 시즌 이제 넘어갈 건데, 참고로 실적 시즌은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거 월이고요, 중순. 근데 2는 이게 연말 사업보고서까지 있기 때문에 3까지 같이 봐줘야겠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2, 5, 8, 11월 중순까지가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중순 다 돼서 발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스몰캡들이 대부분 그렇고 5월 중순, 8월 중순, 11월 중순. 보통 5월이면 이제 5월 중순이 마감이면 4월부터 실적이 나와요. 4월 중순부터 한 달 정도 이제 실적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8월은 7월 중순부터. 11월 중순이 마감일 때는 보통 10월 중순부터. 이제 지금이죠, 딱. 이제 실적 시즌으로 다음 주 되면 실적 얘기가 은근히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올 건데, 지금 가이던스 상향, 이 가이던스 상향이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8월에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 하우스들에서 추정한 실적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야. 예를 들어서 8월에 3분기죠. 네, 실적을 100억이라고 계산을 했어요. 유출을 했어요. 근데 9월에 3분기 실적을 그래서 150억이라고 유출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달 지나 보니까 아니야 3분기 실적 더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유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이던스 상향 기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가이던스 상향 기업인데, 정치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뭐 이거 더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제가 9월 말 기준으로 좀 시총 큰 기업들 중에서 가이던스 상향이 제일 높았던 기업이 어디냐? 1위가 얘였어요. 제가 9월 말 기준으로 조사해본 바로는 가이던스 상향이 제일 빠르게 드라마틱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표 기업이 LD플입니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딱 그걸로 올라가는 주식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사실. 지금 여기 가이던스 보면 아마 이렇게 4,147억 이렇게 예상 실적 나오고 있는데, 보시죠. 3개월 전 예상 실적 대비 56.31 막 이렇잖아요. 예상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 상향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역시나 주가는 제일 셉니다. 센 편이에요. 또 대형주 내에서는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그 지수, 저는 분명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중장기로는 계속 킵고잉 해야 되는데, 단기로는 다음 주 초반 정도의 단기 고점이 나올 수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이 말이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뭐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됐을 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면, 저 양반이 다음 주 초반 정도 단기 고점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인버스를 사볼까? 단기 고점 나올 수 있대잖아. 조정 받으면 주식을 살까?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1번 하실 겁니까? 2번 하실 겁니까? 이 말에 근거를 해서 여러분 2번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1번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마저도 그냥 제가 아까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설명을 드렸고, 저도 상황을 봐야 돼요. 근데 이런 생각을 저는 일단 하고 있는데 1번 하라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2번 하라고 이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2번 하라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번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버스 살까? 공매도 칠까? 이거 하지 마시라고, 제발. 제발 하지 마세요. 네, 제발 하지 마세요. 유동성 장에서 할 거 아닙니다. 장에서 그 하방 베팅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이번에 보셨죠? 이번에 너무 명확하게 보시지 않았어요? 이 유동성 장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지성으로 땡기는 거 보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락 배팅을 해? 먹을 거 없어요. 인버스 하지 마시라고. 왜 위아래를 다 먹으려고 해요? 하나,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칩니다. 한 마리만 잡으세요. 여러분, 한 마리만 잡으십시오. 한 마리만 잡으세요. 위아래 다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위만 먹으세요, 위만. 올라가는 것도 먹고, 빠지는 것도 먹고, 올라가는 거 먹고, 빠지는 거, 다 터집니다. 아셨죠? 유동성 장세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 저게 박스권 장세에서는 먹히죠. 근데 지금 시장이랑 안 어울려요. 제발. 제발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거 제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벌써 한 달이, 제가 이 유튜브 시작하면서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이건 제발 하지 말라고. 제발, 제발. 인버스만은 하지 말라고. 어떻게 지금 인버스를 합니까? 차라리 현금 들고 있지. 아니, 얘기를 하고 보니까 높아짐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내가 또 이 얘기했다고 이 사람들이 인버스 사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버스 사라고 이런 얘기 진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 2번 하라고 얘기 드리는 거니까, 2번. 2번을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제발. 또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오늘 인버스 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인버스 살까? 이러지 마시라고, 좀. 지금 종목 보려다가 갑자기 제가 했던 말이 약간 조금 무서워가지고, 높아짐에. 종목도 좀 봅시다. 피델릭스 갑자기 슈팅 나오는데? 개별주죠, 이거? 반도체. 사실 중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주식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이건 테마성 주식이고. 아니. 근데 참 먹을 건 없다. 여기 보면 시장이. 이런 것도 뭐. 제너스템.
이게 당장 느낌있게 치고 가는 종목은 사실 그렇게 많은 시장 같진 않아요. 이게 반도체 쏠림이 심해서 그런지. 50억, 40억. 사인은 뭐 계속 매수고, 아직까지도. 잠깐만요. 바이오가 오늘 바이오. 여기까지도 빌렸었네. 조금 가격 범위가 있기는 한데요. 가격 범위가 좀 있기는 한데, 오늘 관심주는 요렇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의 관심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좋다고 하도 얘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라 이제 가격대가 중요하겠죠. 에이프릴바이오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제 더 올라가면 얘기도 못할 것 같아서 가격대는 근데 그 사이에서만 31,500원에서 32,500원 사이에서만 보시고 리스크 관리 가격대는 3만원 보시고, 만약에 이제 3만원이 깨진다? 만약에 3만원까지도 깨진다? 그러면 28,000원에서 재매수도 제 가능해 보이는, 딱 요렇게, 딱 요런 포맷으로 들어가면 딱 좋아 보입니다. 에이프릴바이오. 딱 요 포맷으로. 위로는 쭉 열려있다고 보는 거고, 위로는 쭉 열려있고. 에이프릴바이오는 저희도 살 수 있어요. 이거 심지어 오늘 오전에 좀 고민했던 종목이에요. 사실 저희 회원방에서 살려고 고민했던 종목이긴 한데, 이거 샀다 팔았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안 샀고 먼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저희도 특정 상황에서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하죠. 더 좋은 게 있으면 뭐 딴 거 매매할 수도 있는데, 이 종목 일단 그럼 에이프릴바이오를 제가 좋게 보는 이유를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한 달 전 됐죠. 한 달 전부터 바이오 탑픽이었어요. 이 얘기 계속 드렸을 겁니다. 바이오 7종목 중에 탑픽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물론 다른 게 더 많이 오른 게 더 있어요. 근데 얘도 흐름 좋고, 그리고 얘가 이제 자체 플랫폼이 있죠. 사파라고. 사파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대문자로 써있다고. SAFA. 전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파 플랫폼 가치가 부각될 것 같은데, 왜냐면 얘네 1년 전에
애로했던 그 신약 후보 물질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그 임상 데이터 내년 초 정도 공개 전망이 되는데요. 내년 초 정도 공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게 최근에 그 뭐야 적응증 확대 이슈도 있었고요. 확대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요 후보 물질 두 개를 두 개 회사에 이제 그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뭐 한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에보뮴이라는 회사죠. 얘는 지금 뭐 상장 준비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상장 준비 얘기도 있고, 여튼 저는 이 임상 데이터가 되게 좋을 것 같은 징조들이 지금 되게 많아 보인다. 이게 데이터가 좋으니까 적응증 확대가 나오는 거거든요. 데이터가 좋으니까 여러 분야에 또 쓸 수가 있는, 이제 시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거 좀 아무튼 기대가 되는 입장인데, 지금 당장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내년 초 정도 나올 겁니다. 내년 초 정도. 근데 핵심은, 이 기대감은 결국 이 사파 플랫폼 가치 부각으로 이어지는 거고, 이 플랫폼의 가치가 부각이 된다면, 이 플랫폼의 가치를 주식시장에서 프라이싱을 해준다면, 이건 조단위가 가야 정상이에요. 제가 볼 때. 시총이. 근데 현재 주가가 계속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많이 오르긴 했네. 7천억까지 올라왔네요. 7천억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는 조단위는 넘어갈 거라고 보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회사는 이제 리스크는 이거죠. 임상 데이터가 엉망이면 그게 리스크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좋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심지어 지금 뭐 당장 나올 이슈는 아니에요. 조금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 전에 저는 기대감이 더 붙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 차트 이렇습니다. 좋아요. 제가 뭐 얘기 드리고 나서도 뭐 계속 우상향하고 있던 종목이고, 신고가 가는 종목입니다. 신고가. 앞선 신고가 레벨은 여기였어요. 이때가 이제 라이센스 아웃 했을 때고. 뭐 주봉입니다, 주봉. 아이고. 주봉상 약간 파동이 이렇게 전개됐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가격대를 조금 누릴 때 보세요. 오늘 좀 올랐습니다. 근데 아까 장중에 32,000원대 왔었네. 제가 여러분들께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사이에 한번 이렇게 내려왔었네. 이럴 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이오는 갈 거예요. 바이오가 이거 또 그 추석 연휴 때, 이번에 추석 연휴 좀 길었잖아요. 추석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그때 언제더라? 일요일이었나? 예. 추석 전날, 일요일날. 추석 전날, 일요일날. 전화가 옵니다, 갑자기. 그러더니, 뭐 하니요? 그래서, 뭐 하긴 뭐해. 추석 전날 가족들과 있지. 근데, 근데 추석 전날 이제 또, 그 반도체 아저씨랑 술 한잔 했거든요. 이 사람은 뭐 추석이고 말고 이런 것도 없나봐. 아무튼 먹었어요, 추석 전날.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저씨 요즘 신났죠. 반도체 때문에. 의견이 다 똑같은데 딱 의견이 갈리는 게 바이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바이오더라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냐면, 바이오를 좀 안 좋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항상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 건데, 바이오 섹터를 보는 관점에서 이걸 안 좋게 본다면 약간 이런 거죠. 바이오는 AI랑 관련 없잖아.
예, 제가 보는 입장이 이거거든요. 바이오는 코스닥 시총을 책임지는 섹터라는 게 제일 저는 크거든요. 그럼 코스닥 시총을 책임지는데 왜 올라갈 거라고 보냐? 아니, 지금 유동성 장세니까 코스닥만 안 갈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반도체만 가서는 도저히 코스닥은 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보시잖아요. 반도체만 가서는 코스닥이 갈래야 갈 수가 없다고요. 차라리 2차전지가 급등하면 가능성이 있지. 차라리. 근데 지금 당장 포지션 자체가 2차전지보다는 바이오가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저는 이게 되게 크다라고 봐요. AI랑 관련? 이건 저는 꼭 없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최근에, 네. 제가 아까 이제 토모큐브 얘기하면서 쭉 얘기를 했지만, 전 이런 소위 말하는 그 바이오 소부장 종목들의 약진이 괜히 나오는 게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AI랑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최근에 얘기 나왔던 오가노이드 관련된 이슈도 마찬가지고, 얘네도 오늘은 어떻게 됐나? 그 로키텔스케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씨, 오늘도 올랐네, 씨. 로키텔스케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요거는 좀 쉬는구나. 오가노이드 같은, 야, 로키시 더 좋긴 한데. 여튼, 이런 것들의 약진이, 저는 그런 것들은 AI랑 연관이 있어서 약진을 한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전 이번 이 사유를 도저히 무시할 수 없다라고 봐요. 아니, 뭐 반도체만 주식도 아니고. 바이오 저는 많이 갈 거라고 봐요. 이건 뭐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거래소 쉽게 올리는 방법이 뭡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등시키면 거래소 그냥 지수 쉽게 올라가잖아요. 이번에 봤잖아요. 코스닥 금 쉽게 올라가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냥 알테오젠 급등시키면 이거는 쉬워요. 알테오젠 비롯한 시총 상위 바이오 급등시켜버리면 이건 그냥 코스닥 알아서 급등 나와요. 거기에 이미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2차전지까지 합세한다? 소부장은 생각보다 상위 그 코스닥 시총 상위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바이오 2차전지, 바이오 2차전지. 차라리 로봇이 하나 껴있고, 헬스케어, 바이오. 소부장 11위에 리노공업 하나 딱 껴있습니다. 네. 그 밑에 볼까요? 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 코스닥은 이래서 바이오 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오테크닉스, HPSP, 원익 IPS 이렇게 이제 20위권에 나온단 말이죠. 소부장은. 얘네 급등해가지고 어떻게 지수를 올려요? 불가능하지. 무조건 바이오라니까요. 바이오 갈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관심 섹터는 좀 어느 정도는 분류가 되는데, 1순위는 당연히 반도체인데요. 2순위는 바이오예요. 3순위? 3순위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모멘텀류 섹터 돌아가면서 보는 건데, 현재로서는 저는 로봇이 제일 좋아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얘네는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요 바이오 섹터에 대한 요게 좀 이해가 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시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바이오 중에 좋게 봤던 에이프릴 바이오를 오늘은 관심주로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좋게 봐요. 이것도 좋게 보는데,
지금 보셨죠? 코스닥 시총 상위에 얼마나 바이오가 많은지. 얼마나 바이오가 진짜 많아요. 한 20위권의 절반 이상이 바이오예요. 근데 어떻게 바이오가 빠지면서 지수가 가겠습니까? 자, 지금 지수가 이제 오후에 계속 설명을 드리는 사이에 보니까 코스피도 약간 음봉이 됐네요. 그쵸? 조금은 내려왔네. 선물 한번 보면 결국은 지금 시가 부근이거든요. 그냥 선물도 아침에 떠서 출발한 그 지점이에요. 아침에 떠서 출발한 그 지점입니다. 요때가 아까 코스닥이 막 빠질 때였어요. 장 초반에. 선물도 조금 내려오다가 다시 올렸죠. 수급은 오늘 오후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아까 제가 이거 뭐랬어요? 오늘도 만약에 외국인이 콜을 100억 이상 매도를 치고, 콜을 100억 이상 매도를 치고, 개인이 100억 이상 매수를 한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저는 다음 주 초반 조정이라고 봅니다. 월요일 혹은 화요일. 월요일 혹은 화요일 딱 조정 나오기 좋긴 하다. 하지만 단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좀 봐야 돼요. 지금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한 60억, 50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좋은 시장이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만약에 단기 조정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반도체가 빠지겠죠? 조정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히려 분할 매수로 접근을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진짜 시장이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마 거꾸로 막 코스닥은 또 올라가고 이거 만약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바이오가 올라가야 돼요. 그 반도체 소장 반도체 수급이라고 해요. 반도체 수급이 다른 섹터로 일부 이동이 돼서 지수는 분명히 조정 같은데 예를 들면 뭐 거래소가 한 50포인트 빠진다 60포인트 빠진다 지수는 조정 같은데 체감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럴 수도 있어요. 지수가 살짝 쉬는 것 같은데 체감은 안 그런데 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오늘 세지? 이럴 수가 있다고요. 진짜 좋은 시장에선 그렇게 어떤 기술적으로 과열된 구간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해소해요. 되게 빠르게 해소하던가 아니면 그냥 박스 쳐서 해소하던가.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단기 조정 가능성은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조정받을까라는 언급을 그렇게 자주 드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조금 단기 조정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번에 9월 말에 한 번 한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인지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전 조금 부담스러운 레벨이라고 봅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서. 그걸 참고하시고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 인버스 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게 꼭 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지금 반도체 아니면 볼 게 없는데 반도체 너무 올라서 손이 안 나가. 손이 안 나가. 안 나가 하다가 오늘 나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오늘 같은 날 나가던가 막 이래요. 희한하게 단기 최고점에서 이게 안 나가던 손이 나갑니다. 네. 전 이런 거는 좀 예방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안 나가던 손이 나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월화까지만 좀 봅시다. 이해되셨으면 3번 마지막으로 한번 눌러보십시오. 지수 얘기 이제 그만할게요. 지수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참 희한해요. 근데 이게 이런 거 보면 참 희한한 게,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으시죠? 내가 참다 질렀는데 그날부터 빠져. 참다 질렀는데 그날부터 안 가. 이거는 가만히 있으니만 못한 거잖아요. 약간 지금이 딱 그런 자리 같아요. 지금이 조금 단기로는. 그래도 단기로 하루 이틀 빠질 때 들어가는 게 좋긴 하잖아요. 마음이 편하잖아. 그래도 하루 이틀 일단 이력이라도 조금은 줄여놔야 들어가기도 편하고 한데, 그런 자리가 나올 법한 자리라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빠지면 쫄지 마세요. 아셨죠? 사람이 참 또 이러다가 진짜 제 말대로 단기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대부분 쫄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빠지면 쫄 시장은 절대 아니에요. 이민호 씨와도 오늘 좋네. 지금부터구나. 이제 11시 반까지 진행하죠?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제 위에 여기 저거 달려있는, 네, 저 뭐라고 하죠? QR코드. 네, 저 QR코드 하시면 이제 텔레그램 가입이 가능하실 거고 무료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 유튜브 잠깐만 광고 아닌 광고를 하자면, 제가 이제 활동을 유튜브 거의 아무것도 안 올린 지 지금 한참 됐어요. 2023년인가 4년인가 한 2년 됐어요. 거의 활동을 안 한지. 그런지 2년 정도, 2년도 넘었죠. 2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주말에 영상을 하나 올릴 거예요. 뭐 주말이라고 해봐야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잖아요. 예정이고, 일단은 증시 일정 영상이 될 겁니다. 참고로 앞으로 제 유튜브에서는 매주 1회씩 증시 일정을 올릴 거예요. 예전엔 이거를 라이브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라이브로 안 하고 컨텐츠로 그냥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나 섹터 분석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랜덤하게 돌릴 거고, 그리고 다음 주 중반부터는 11시 30분에 제가 이거 그만두잖아요. 라이브도 진행을 할 겁니다. 요거는 매일. 일단 아마 요렇게 먼저 좀 출발을 할 거거든요. 요렇게 먼저 출발을 할 거고요. 텔레그램 주소는 저기 와우넷 님이 올려주시고 계세요. t.me/스탁 언더바, 예, 올려주고 계시죠. 저걸로도 바로 그냥 가입을 하시면 되고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부터 영상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요 11시 반부터 12시까지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매일 라이브를 할 건데, 아마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방송 뒤에 분 것도 들으셔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참 뭐라고 얘기하긴 참 그런데, 아무튼 요거는 계속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를 할 때, 지금은 이제 아무나 들어와서 볼 수 있게 돼 있을 텐데, 아마 특정 시점부터는 이제 특정 조건의 회원분들만 이제 요 방송을 매일 들으시는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건데, 당장은 이제 매일 그냥 라이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확인하시고,
유튜브 구독도 많이 해주십시오. 구독을 해야 뭐 알림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독, 알림 설정, 유튜브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부터 올라가는 영상도 보시고, 이제 중간중간 랜덤하게 올리는 영상도 보시고, 라이브도 참여하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광고 아닌 광고를 잠깐 드립니다. 제가 뭐 이벤트 할 거라고 했잖아요. 참고로 이벤트는 제 유튜브에서만 할 거라서, 네. 이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아니요, 당분간은 이거는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할 겁니다. 네. 당분간은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제 특정 시점부터는 좀 제한이 걸릴 수는 있겠죠. 근데 당분간은 그냥 다 열어놓을 거고요. 이벤트도 아무튼 제 유튜브에서만 할 겁니다.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벤트를 와우넷에서는 다음 주부터 할 것 같은데, 제 유튜브에서는 다음 주 말고 한 10월 다다음 주? 다다음 주는 뭐 10월 중으로는 아무튼 10월 중 진행할 겁니다. 10월 중 진행할 겁니다. 수백만원 호가 안 합니다. 수천만원 합니다. 수백만원 아니에요. 그 잘못 알고 계신 건, 물론 최근에 인형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좀 다르기는 한데, 제가 인형을 사실은 뽑아서 수집을 한 건데, 뽑아서 수집을 했는데, 여기 돈이 얼마 들었냐면, 어차피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약간 잡담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거 돈이 3천만원 들었어요. 3천만원 정도 들었어요. 미친놈이죠, 저도. 1년 이상 소요됐고 3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2천만원 정도는 현금화를 했어요. 즉 결론은 1,000만원이 든 거죠. 1,000만원 들었죠. 2천만원은 제가 현금화에 되팔았다니까요. 근데 2천만원 저 현금화 한 게 제 인형의 절반 정도 현금화를 한 거였어요, 사실. 그럼 남아있는 것도 한 2천만원 가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인형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근데 되게 옛날 얘기입니다, 이거. 이게 언제야? 코로나 전 얘기예요, 코로나 전에. 코로나 전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손도 안 됩니다. 지금은 손도 안 되는데, 2018년, 19년 이때 얘기예요. 그때. 공허한 마음을 이런 걸로 달랬죠. 자, 여튼, 이건 잡담이고, 전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반 됐네요. 내일 또 뵙도록 하고, 오늘의 관심주는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얘기 드리면서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